통합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싹쓸이 박종우 통합사회이고요. 네, 종밥한다. 네, 종합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종합. 그리고, 뭐죠, 이거? 다들 크게 소리쳐요. 소리쳐. 네, 베리 이시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지우고, 칸이 별로 없어. 네, 오늘 배울 페이지는 266쪽. 옆에 보이시죠? 자료화면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식 수업을 원하시니까 이렇게 또 준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보겠습니다. 네, 저희 나라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부터 보면 저희 나라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좀 봤었죠.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립도 있었고, 또 동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역사 갈등이나 역사적 인식 문제 같은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부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먼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건데,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에 대한 먼저 통일의 의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통일하게 된다면 첫 번째 나오죠. 여기 전쟁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통일의 의의입니다. 네. 쓰기 귀찮아서 밑줄 치시는 거 아니냐고요? 네, 맞아요. 맞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두 번째. 통일을 위한 노력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가 네, 밑에 나옵니다. 이 통일을 위한 노력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김정은화 민주주의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노력해왔다. 어떤 노력이냐? 이 합의문을 볼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 합의문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 합의문에 대한 합의서 남북이 이렇게 합의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네, 합의문 첫 번째 7.4 교과서에 나와있죠.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연도는 1972년. 네, 무엇을 시사하죠? 네, 이것은 최초예요. 일단 최초가 좀 중요하겠죠.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했다.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하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공동으로 성명했다. 근데 이 원칙이 있네요. 통일 원칙을 잘 보셔야겠죠. 통일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주적으로 하자 우리 자주적 통일을 이루자.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자. 그리고 세 번째 민족적 대단결을 통한 통일을 하자라고 이렇게 통일의 원칙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7.4 남북 공동성명을 했고요. 이후에 뭘 했죠? 네, 남북 기본 합의서가 두 번째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1991년도에 실시했죠.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뭐 발전된 게 없었나요? 네. 이제 남북한의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호 불가침이라는 말은 상호 침범하지 않기로 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세 번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연도는 1994년. 언제 날짜까지 알아두시면 또 편할 수도 있어. 날짜가 쉬워요. 8월 15일 날이에요. 광복절. 이때는 뭐예요? 통일 원칙이 뭐가 있죠? 통일 원칙이 또 있죠. 여기도 통일에 대한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네, 자주, 평화, 이번에는 민주예요. 민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자. 그래서
통일 과정이 또 통일 과정도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화해와 화해 협력 교과서 그대로 쓸게요. 네,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단계.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단계. 3단계를 또 제시했네요. 3단계 통일 과정 이렇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1994년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마지막인데 6.15 남북 공동선언. 이때 좀 난리 났었죠. 왜냐?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습니다. 2000년이죠. 그때 당시의 대통령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었고 노벨 평화상을 이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시죠. 이때 무엇을 이끌어냈냐? 남북공동선언 때는 통일방안을 받고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했죠. 이산문제 가족 해결 방안을 고려했고 남북간 개성공단이 나왔죠.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하자. 남북 개성공단을 통해서 아니면 또 서로의 교류를 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통일방안도 먼저 받겠죠. 교과서 그대로 씁니다. 네, 교과서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왔죠. 처음에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최초로 통일 관련해 합의하였고 두 번째 남북 기본 합의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통일 원칙 세 가지와 3단계 통일 과정을 제시했고요. 6.15 마지막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 정말 통일이 가까워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하나 더 있었죠. 저는 하나 더 쓸게요. 선생님은. 교과서에는 없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판문점 공동선언 언제 한 거죠?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공동선언을 합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나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김정은 씨가 한국 땅을 밟죠. 북한 원수가 한국 땅을 밟은 첫 번째 일이 판문점 공동선언입니다. 이때는 뭘 하냐? 거의 종전을 선언합니다. 이제 전쟁이란 없다. 종전 선언하고 대박인 거는 완전 비핵화를 제시합니다. 완전 비핵화를 통해서 이후에 트럼프와 북한 뚱땡이 제가 이렇게 표현했지만 일본 원숭이야 북한 뚱땡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장난이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 핵과 관련된 내용을 또 이야기했었죠. 이때 그 썰이 있었죠. 하나의 썰이 있었는데 무슨 썰이냐? 네, 맞습니다. 무슨 썰이냐면 냉면 네, 냉면 썰입니다. 냉면 썰 어떤 냉면 썰이죠? 북한 하면 평양냉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때 양 대통령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를. 이때 뭐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 뭐 북한 측에서도 많이 뭐 유명한 사람들이 모이죠. 그때 모이는데 점심 식사를 뭐로 할 거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냉면으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평양냉면을 저 옥류관이라고 엄청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옥류관 이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도 가서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인가 아무튼 그때 옥류관에서 먹었는데 이 냉면을 가지고 오겠다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데 뭐 실제로는 거기 가서 주방장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말하죠. 평양냉면 뭐 가져왔는데 이따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했죠. 제가 북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구나. 평양냉면 멀리서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하나도 안 웃겨요. 저도 안 웃겨요. 그냥 썰이에요. 썰. 냉면 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먹으면서 한마디 하시죠. 오, 너무 엄청 맛있다. 멋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게 패러디가 됐었어요. 기업 콘서트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교과서 네 가지뿐만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판문점 공영선언. 최근에 있었던 일. 네, 여기까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합의 볼 수 있고요. 일단 지우개를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지되니까 지울게요. 슝슝슝슝슝슝. 빨리 지워, 빨리. 빨리 끝내야 돼. 빨리. 아, 힘들어. 저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 때도 칠판 많이 지우는데 여기서도 많이 지우네요. 오케이. 이제 앞쪽 다 봤고요. 네, 뒤쪽 넘어가서 보자면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제3세계에 지원하는 노력을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볼 거예요. 이제 네, 교과서 보시면 6.25 전쟁 당시에 이거 같이 필기할게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제3세계 지원을 노력하는 모습을 6.25 전쟁 당시 군사적 경제적 원조 대상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을 모두 달성하였다. 그러니까 먼저 높아진 국제위상 네, 저희 나라는 원래 여기 써져 있죠. 6.25 전쟁 당시 군사적 대상국이었는데 모두 달성하였다. 이래서 높아진 국제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제기구 가입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지원 같은 국제협력단원 등 제3세계에 대해서 평화 지원 노력하고 있다.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이 한류에 관련된 내용은 이 페이지 넘어가면서 볼게요. 같이. 슝 넘어가세요. 네, 보시면 여기다 써져 있네요. 어디까지 가? Sorry. 이쪽 보시면 2차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원조로 받던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로 탈바꿈하여 국제사회 평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제3세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을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 그리고 3세계 지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볼 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세계 평화를 볼 건데 이쪽 부분이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가 맞죠. 그래서 주변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점을 살려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담을 했었죠. 그리고 핵 안보 정상회의 등과 같은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였고 정치적 위상은 아까 올라갔다고 한 것처럼 올라갔고 경쟁력이 한층 올라갔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평화를 위해 더 노력해 하고 있지만 더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밑에 보시면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3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배웠던 코이카 이것도 평화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빼먹었는데 여기 한류와 같은 대중적인 문화 인기도 높아진 국제 위상으로 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제가 항상 말하는 BTS, My Friend, 진, my 동갑 친구, Sorry 학생들, Sorry Student. 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국제사회 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걸 같이 정리해야겠다. 먼저 아까 이 합의문 봤었죠. 합의문 순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합의문에 뭐가 있었는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여기 있죠. 지원에 대한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3세계에 대해서. 네, 이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 수업 진도가 끝났을 거예요. 네.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뭐 틀린 부분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 중앙교무실 박종호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맙고요. 오늘도 마지막 쫑빠 very easy. 수업 좀 타이트했는데 들어줘서